자, 그 다음에 71번 문제는 산술기압 평균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문제 자꾸 보세요. 예. 적당한 점 잡아서요. 점근선에 수선의 발 내려서 무슨 길이 더하기 무슨 길이 최소값 구해라 그러면 산술기압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함수에 생긴 모양이 그 산술기하에서 서로 옆숫골의 합호 임의 모양 갖추고 있죠, 그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문제들은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71번하고 74번하고 이렇게 두 개만 보세요. 74번 낯설지 않죠? RPM에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다 돌고 돌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지금 뭐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다른 얘기 아니고 수업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유형 20까지가 유리함수 그래프의 내용으로서는 끝이에요.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대부분 묻는 모양들의 묻는 형태들이 무엇이었나를 잘 취합을 해보세요. 그래서 뻔히 묻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해야 되지. 이거 조금 좀 만약에 내가 게을리하게 했을 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한편으로 요거는 내가 노림수로 잘 가지고 있다가 나오면 이건 꼭 맞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 잘 챙기시기 바래요. 유리함수, 우리함수는 나올 만한 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별게 없을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죠. 그런 거예요. 원래 생각보다 많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초심자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더 이상 나올 만한 거가 없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이제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반복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활용은 그 정도 선에서 매듭을 지으면 충분할 거예요. 자, 이거 구성 마음에 드네요. 유리함수의 합성을 맨 끝으로 놨네요. 이거는 선생님이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모조리 싹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이미 제차, 3차 선생님 기억으로는 이 유형을 이미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RPM 같은 거, 개념표 같은 거 정리되어 있는 거 있으면 잘 보셔야 돼요. IX가 나오는지가 가장 기본이라 그랬죠? 근데 점점 형태가 IX와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상수항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반복되는 패턴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다 아닌 경우도 있기는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그 경우는 숫자의 규칙성이 반복이 아닌 IX는 안 나오지만 함수식의 규칙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싶으면요, IX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니면 이거는 숫자 노가다 해야 되는 거구나, 가로라인 잘 맞춰서 해야 되고요. 지금 사실은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부터 얘는 경계 표시 두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리함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게 규칙성이었는데 이거보다는 유리함수가 진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는 유리함수가 안 들어갔지만 너희들 중학교 때 이미 분수식을 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 내가 그랬다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초경계를 했는데 안 나왔죠. 그리고 서술형 시험에서도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은요, 또 안 나왔습니다. 점점 가능성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야구에서는요, 3할 타율을 갖는 타자를 우수한 타자라고 보거든요. 10번 나와서 3번 때리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 때리기가. 그리고 이게 10번 나와서 3번 내서 이게 3할 타율을 갖추면 보통 연봉이 2억이 넘어가요. 그런 선수들은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타자가 한 3할 한 그 정도의 타율을 갖고 있는 타인데 첫 번째 타석에서 안타 못 쳤네,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 못 쳤네, 그러면 해설가가 이제쯤 나올 때가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조금 인지도를 갖고 있으면서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확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뭐 그러다가 그날 꽁치고 결국은 못 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점점 유력해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끝끝내 안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허무해하지는 마세요. 이거는요 시험이 내신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나왔었고요, 규칙성 문제. 근데 함수의 규칙성이 아니라 다른 규칙성으로 나왔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가다가 기본 필수 능력인 거야, 수학에서는. 그치? 이 78번 문제 선생님 설명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해설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 다 듣고 평을 해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프 보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는지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F-2가 얼마죠? F-2는 제로죠? 그러면 F-2는 F0겠죠? F0는 얼마죠? F0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까? 다시 처음부터 유리함수는요 눈보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이 본인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집중하세요. 그래프 보고 대답하세요. F-2가 얼마죠? 0 맞습니까? 그러면 합성함수 문제니까 F-2, F 두 개 들어간 거 생각해야 되겠죠? F-2는 F0가 되겠죠? 그쵸? F0 얼마죠? 마이너스 2입니까? 나는 이 질문에서 왜 여기서 대답이 안 나옵니까? F0가 마이너스 2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F-2가 왜 0이 챙겨있어요? 자, F0이 마이너스 2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대답을 망설이는 이유도 알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냐면 잠깐만 F-2가 0이 마이너스 2가 나오면 F-2는 또 0이 나오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가 계속 0하고 마이너스 2만 반복되는데 지금 그 생각을 얼추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왜 나왔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죠? 맞습니까? 선생님 혹시 맞게 본 겁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쓴소리 한마디 할게요. 건방 떨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F-2를 할 때 하고요 F-2를 할 때는 그것만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 뒤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프가 복잡할수록 알았어? 네. 거기 마이너스 3이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지금 맞게 풀고 있나 하면서 썼다 지웠다 하는 놈들 그거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풀 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풀 때. 마지막 확실히 맞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물어봐요. 문제 F1024-1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F-2부터 해야 되겠죠? F-2가 얼마죠? 0 맞죠? 그럼 F-2가 우린 필요하잖아, 그지? 그런데 F-2가 0이라 그랬으니까 F-2는 F0이겠죠? F0이 얼마예요? 맞아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그거 자체만을 집중을 해야지 마이너스 3은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건망 떨지 말라고 선생님은 표현을 강력하게 일가를 했지만 니들이 그만큼 집중을 못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지. 어른들한테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은 아직도 그거 잔소리 먹지만 밥 먹으면서 TV 정신 나가면 분명히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때는 할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떡밥을 던진 게 니들 꼬시는 거 당하는 게 병신이야. 알았어? 네. 그럼 이거는 이 정도면 된 거 같지요? 네. 반복이 되겠죠? 네. 반복이 됩니다. 왜 다뤄줬을 것 같아요? fx의 함수식을 잡을 필요가 있는 문제야, 없는 문제야?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하면은 함수식으로서 접근을 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한 가지 교훈 하나 던지겠습니다. 유리함수 규칙성 문제 중에서 이렇게 하나 정도, 하지만 실전에서는 50%의 확률을 가집니다. 식을 주고 규칙성을 묻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프를 주고 규칙성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를 주고 규칙성을 묻는 문제는 그래프로서 끝나는 거예요. 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어쩔 수 없을 때 식을 구한다? 그것도 선생님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프로 나오는 거는 그래프로 끝내야지. 앞에 있는 게 죄다 식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식일 거다. 당연히 식으로 구해도 답은 어떻겠습니까? 나와요. 똑같겠죠. 답이 다르면 문제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놓고 풀고 좋다 그럽니다. 분명히 문제를 맞았을 땐 해설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그래서 해설 주는 거야. 틀렸을 때는요, 해설 보면 안 돼요. 맞은 사람은 해설을 꼭 봐야 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랑 달라 생각이. 선생님한테 검증받을 거야. 나는 내 자신의 풀이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 이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유리함수, 역함수. 자, 여기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고 선생님은 코멘트 정도만 하죠.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일하게 역함수 공식을 우리가 외우고 있죠. 무슨 형으로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일반형. 유무리함수를 통틀어서 일반형을 쓰는 애가 유일하죠. 자, 거기까지 가면 이제 기초 들어간 거죠. 한 발 더 들어가서 역함수 계열 문제는요, 역함수만 나오면 그거는 y와 f 인버스의 대칭성을 묻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요, 역함수 기호만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고요, 역함수와 합성함수를 같이 섞어서 쓰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 합성함수까지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역함수 기호는 안 나왔겠죠. 근데 이게 이래요. 역함수 기호만 단독으로 쓰이는 계산 연산 문제는 안 복잡해요. 역함수 기호는 항상 합성함수 기호와 같이 다녀요. 그러면서 문제가 좀 재밌어지죠. 근데 또 역함수 기호만 사용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보통 대칭성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되시겠습니까? 경향 분석해드리는 겁니다. 경향 분석. 그러면 유리함수의 역함수 문제도 분명히 역함수하고 관계가 있는 역함수의 일부분으로 보셔야지 유리함수 문제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함수 문제의 일부분으로 취급해라.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유리함수의 일부분이 아닌 역함수의 큰 조각 중에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냥 역함수 공식 조각이나 외워서 풀 수 있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함수 공식을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역함수와 합성함수하고의 관계를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 문제도 나와 있잖아요. fx가 x면은 ff가 i죠? 통상 ff가 i면은 f 두 번 합성해서 i로 해결을 하지만 우리가 ff가 i면은 그거의 동치 뭐예요? f는 f 인버스와 같다. 그 공식을 쓰는 문제라고, 이 문제는. 왜냐하면 유리함수는 공식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유리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FF가 I라는 걸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은 지금 공부 조금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하지 않다고 자기가 괜찮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 이게 지금 생각이 많다는 거는 아직 유리함수, 역함수의 연산 연습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80번 문제 같은 거는 가치가 없어요. 네. 몰랑 역함수만 구하는 건 가치가 없습니다. 81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F와 F 인버스가 모두 A, B를 지난다. 이런 유형이 있어요, 분명히. 이건 유리함수의 유형이 아니에요. 유리함수를 갖다 썼지만 F와 F 인버스가 모두 A, B를 지난다. 그럼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뭐 써야 돼요? FA는 B, FB는 A. 왜? 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외워서 써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옆에 FAB 저 그냥 겨우 계산하는 친구가 내일 수학 시험 보는데 니들한테 이걸 물어봤어. 야야 이거 나오면 그냥 이거 F-1은 2고 F2는 -1이야. 그냥 그렇게 써. 그럼 그 친구가 왜 그러겠지? 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냥 써 새끼야 이러고 하겠지. 이거는 이유가 필요가 없는 유리함수만의 유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지금 문제 3개 중에서 유리함수 외적 요인을 원하는 게 벌써 2개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82번도 보면은 계속 뭐 물어보고 있어요? 대칭성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정근성 교점 필요한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센조차도 이러하면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유형 24 보세요. 아주 뭐 난리가 났죠. F하고 F 인버스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리함수의 역함수 공식은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공식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중3짜리가 근해 공식 하나 외웠다고 와, 난 모든 걸 다 얻었어. 근해 공식으로 다 풀려고 그래. 이거는 정말 모질란 거야. 뭘 모르니까 그런 거지. 유리함수의 역함수 공식은 그냥 그거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23과 유형 24는 분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공식을 쓰는 게 유리해? 그럼 공식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83번에서 역함수 기호가 있다고 역함수 공식 씁니까? 미친 거죠, 그러면요. F하고 F 인버스 날려버리면 뭐가 나와요? F 인버스 3 나오겠죠? 그럼 빨리 K로 나서 FK는 3 이렇게 가야죠. 무슨 거라 죽을 역함수 공식이야, 그지? 아무리 공식을 알아도 모르지 또 공식을 쓰는 게 편할지도.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